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제5장 습문 계속 토론 중입니다. 세 번째증 습종, 그 중에서도 쉼, 하트 페일루어, 신, 키드니 페일루어에 따른 부종 함께 토론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간 부전에 따른 부종 함께 공부해 봅니다. 간 부전에 따른, 특히 간 경변에 따른 전신 부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초간단 요약. 우려성 쉼부전 부종은 혈관액이 이 그림처럼 간질강으로 누출되어서 부종을 이룹니다. 그에 따른 사암침 치료법은 이미 토론했고요. 그리고 신부전, 특히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부종은 콩팥의 여과 기능이 약해서 배설되어야 될 소변이 오히려 전신에 축적된 게 원인이에요. 역시 그에 따른 사암침 치료법 함께 토론했는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우려성 쉼부전의 여러 징후 중에서 간도 비대해지고 비장도 비대해지고 그리고 신장도 비대해지면서 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 경변에 따른 복수, 이것과 우려성 쉼부전에 따른 복수는 내용물이 좀 달라요. 즉, 우려성 쉼부전에 따른 복수는 간은 커지면서 복강 간질강에 체액이 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에 쌓이는 거예요. 중력부종으로 아랫배가 쭉 처지게 되죠. 그런데 간 경변에 의한 복수, 그 복수의 내용물은 대사되어야 될 영양물질, 다른 말로 말하면 고농도 영양 링거액과 같은 영양물질이 복강에 축적됐는데요. 이때 간 경변은 간이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면서 쉼부전에 따른 간 비대와 반대 현상, 간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복수가 찾는데 복수 대부분의 내용물은 영양물질이다. 그리고 하지 부종은 이 그림처럼 하지의 그 간질강에 체액이 누출되어서 부종을 이룬 것.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 경변으로 인한 복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되어야 될 영양물질, 고농도 영양 링거액과 같은 것이 복강에 축적된 것이 가장 큰 그 내용물의 구성 요소이고, 또 간이 쪼그라들면서 간 실질 조직의 체액이 복강으로 누출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헤파틱 리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메센테릭 리킹이라고 있죠. 위장관 조직의 삼출물이 또 복강으로 누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 경변의 복수의 그 구성물은 가장 많은 부분이 영양액, 고농도 영양물질이에요. 간질환, 알부민은 모세혈관의 교질 삼투압 압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간질환, 예를 들어 간 경변으로 인한 저알부민 혈증은 복수와 하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희들은요, 두 가지 요법으로 복수를 배출시킵니다. 배액시킵니다. 하나는 이뇨제 투약으로 복수를 소변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알부민 수액을 정맥 주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기에 가면 이것도 듣질 않아. 다시 정리해드리면 간 질환, 특히 간 경변에 의한 부종은 간 실질 조직의 누출액, 장 간막 누출액, 그리고 영양물질이 복강으로 누출되어서 복수를 이룬다. 하지 부종은 말초혈관에서 혈장 성분 등등의 체액이 세포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간질, 즉 하지의 간질 공간으로 체액이 과다 누출되는 것. 사암침 치료법, 간승격 그리고 비정격을 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간승격은 경고중봉을 보하고, 즉 N극을 부착하고 소부와 행간혈은 사합니다. S극면을 부착해요. 그런데 비정격은 소부와 대도를 보하고 대동과 음백을 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요법을 같이 적용하려고 보니까 간승격에서는 소부를 사하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사암두님께서 즐겨 쓰신 것, 간 정격은 경구와 중봉을 사하고 음곡과 곡천을 보해요. 이걸 뒤집어요. 사암두님께서 종종 쓰신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경고 중봉 사하는 것 대신 N극, 음곡 곡천 S극. 그러면 비정격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 요법을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추가해야 될 요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간경변증은 만성 진행형 간질환 환자의 종말점이다. 간 기능 이상이 있고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 뇌병증, 신장장애가 발생하는 환자는 말기 간질환으로 간주됩니다. 아니, 간은 되돌릴 수 없다며. 삼진법으로 도움이 돼?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섬유화된 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이 간 이식이에요. 그런데요, 간 이식과 함께 또 고려하는 서유요법은요, 비장절제, 비장을 떼버리는 겁니다. 간 섬유화, 간 경변은 비장종대를 일으키고 비장종대는 간의 구포세포를 대신해 더 많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사이토카인 과다 분비는 간 경변을 촉진한다. 한 논문에 주목했습니다. 간 경변증의 비장, 새로운 목표로 옛 적을 재방문하다. 여기 보면 old enemy, 그러니까 간 경변엔 비장이 오히려 적으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비장 절제술이 시행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선 그것 말고 오히려 비장 면역 조절요법을 통해서 간 경변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문인데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간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간 분맥이 정체돼요. 그로 인해서 비장이 부어요. 비장종대 및 비장과다증. 그런데 이때 간은 기능이 지금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지만 비장은 커졌어도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때 면역력이 오히려 과증폭이 돼요. 비장률의 면역세포가 오히려 증폭이 돼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토카인은 비장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화살표 따라오세요.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제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역시 또 포털 장애가 계속 오히려 가속화되는데 여기 이것을 확대한 거예요. 케모카인스,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림프절 발달 및 수지장 세포의 림프절 이동을 촉진해요. 케모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HMGB1, 이것은 DNA 복제 및 복구작용을 해요. 한편 담푸스, 이것은요 유기체의 세포 손상이나 감염을 알리는 경고 신호 역할을 하고요. 엑소좀, 단백질, 지방, 대사물질, 핵산 등과 같은 생체 유래 물질을 수용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장이 간을 대신해서 전신 면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이토카인도 과잉 증폭,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간을 더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비장도 떼내야 돼. 이랬었다니까요. 현재까지도 이 비장절제술을 시행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비장 제거는 간 섬유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것은 생명 연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따라서 오히려 비장 면역 조절요법을 통해 간 경변을 치료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장 면역을 조절하는 요법,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서희 많은 학자들이 비장 과잉 면역, 그것은 진정시키고 정상적으로 비장의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비정격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비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즉 비장이 부어있지만 이 부어있는 비장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비장이 과잉 면역이 아닌 정상적인 면역력을 발휘한다면, 면역 조절력을 발휘한다면, 그러면 간세포 재생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서희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한의학 대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라는 경기를 회복시켜주면 비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섬유화된 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간 승격으로 섬유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정격을 통해 면역 조절이 이루어지면 사이토카인 과발현이 진정 및 간세포 복구작용이 발현된다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복수가 찬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이 까맣게 흑달이 된 간경변, 그로 인해서 간암이 된 것, 간승격과 비정격, 처음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1년 이상 꾸준히 스스로 놓게 했어요. 밤에는 붙이고 아침엔 뗀다.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마라. 그분 얼굴 화색이 도는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였는데 경고중봉에 N극, 음곡곡촌에 S극 붙이는 간승격 변형요법, 그리고 비정격 소부대도를 보하고 대도문맥을 사한다. 비정격을 같이 적용하면서 한 가지 더 써야 돼요. 대장정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우리 몸의 복강의 림파틱 시스템, 복강에 수없이 많은 림프절들이 있어요. 림파틱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런데요, 대장정격을 넣는다 하게 되면 림파틱 배수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복수가 찼어요. 영양물질이에요. 물론 세포조직에, 즉 복강 내 세포조직에서 누출된 체액도 있고 또 간실질조직에서 누출된 체액도 복수의 구성 성분이지만 이뇨제를 투약했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소변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 속에 있는 체액도 같이 훑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림파틱 시스템이 이 복수를 회수했어요. 회수해서 여기 흉관의 림프관을 통해서 폐로 돌려요. 복수가 찬 것을 훑어서 폐로 보낸다고요. 그러면 산소 교환 과정에서 그것은 후레시안 동맥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맥에 영양물질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전신의 말초 조직으로 영양 공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장정격을 쓴다는 것은 단지 이뇨제 효과가 아니라 어쩌면 알부민 투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승격으로 섬유화를 억제시키고 비정격으로 면역 조절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대장정격으로 회수한 림프액을 폐로 돌려서 그것이 다시 동맥으로 환원이 되고 전신의 세포들을 자양하고 그리고 간도 자양한다. 그런데 사실 간경변증은 만성 진행형 간질환의 종말점이라 했어요. 간 기능 이상이 있고 복수 정맥류 출혈, 간 뇌병증, 간성 뇌증, 그리고 심장장애가 발생하는 환자는 말기 간 질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림과 같이 이러한 상태에 접어든 건 이미 늦은 상태라 할 수도 있어요. 인용 그림과 같이 말기에 접어든 상태에선 이미 늦었다. 어쩌면 간성격, 비정격, 대장정격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할 땐 서희치료는 서희치료대로 받으면서 변형 간성격, 비정격, 대장정격 써보는 겁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죠. 그런데 복수 그리고 하지부종의 간질환 말기가 아닌 상태, 중기 상태에서 쓰면 눈에 띄게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림파틱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부종, 이것 함께 토론해 봅니다. 림프 부종, 단독적으로 림프 기능 장애 때문에 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